안녕하세요. 책섬지기의 이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이 와중에 20살이라는 작품을 통해 솜담솜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바다는 20살이 막 되었을 때 어땠나요? 저는 사실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그게 그 사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이 워낙 길고 힘들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 이제 입시가 딱 끝나고 성인이 되었다라는 걸 느꼈을 때 어떤 이런 막막함이나 긴장보다는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해방감이 되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조금 반대였던 것 같아요. 뭔가 해방감보다는 막막함을 더 먼저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재수를 했기 때문에 그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앞으로 뭘 위해서 계속 선택하는 일만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막막함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소설에 나오는 이 와중에 20살의 주인공인 은호도 바다와 저랑 좀 비슷해요. 초반에는 바다처럼 20살의 해방감을 느꼈다면 중반부터는 20살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호에게 한꺼번에 모든 일이 20살에 터지는데요. 학과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가족 문제도 생기고 연애 문제도 생기면서 은호의 그런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솜담솜담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와중에 20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주인공인 은호가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고민들도 현실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은호가 우리 또래인 만큼 가지고 있는 고민, 진로나 인간관계 그런 여러 문제들이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자신과 반하는 의견에는 어떤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딱 그 또래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저를 투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은호의 모습들이 인상 깊게 남았어요. 여러모로 저 자신을 비춰보면서 보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은호가 인상 깊긴 했지만 저에게는 윤지 선배가 더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은호가 이 윤지 선배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때 윤지 선배가 시험지에 이제 답을 쓰면 서술형이었어가지고 글을 썼어야 했는데 윤지 선배가 그걸 다 무시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 그림도 살짝 비판의 느낌이 담긴 그런 식으로 그려서 제출한 건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은호랑 같이 저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인물이고 소설 자체에서도 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지 선배의 캐릭터 자체가 은호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줬던 것 같아서 저에게는 되게 인상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설 속에 나오는 은호는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엄마와 선생님의 바람대로 행정학과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은호의 이런 일처럼 저희 주변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저희의 선택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런 상황 자체는 되게 흔하게 마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많은 선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온전한 자신의 것만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영향도 솔직히 적지 않고 이런 압박감 우리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풍조 자체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납득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실제로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꿈을 못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분명 이런 가이드라인 어디로 가라 이런 유도들이 되게 그나마 이런 목표를 잡게 도와주는 이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지금처럼 강요하는 분위기는 조금 더 사그라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의 자율과 주체성을 좀 더 키우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과 그런 바람, 기대감이 여러모로 남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바다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런 상황 자체가 있더라도 자신이 선택을 할 때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희에게 맞지 않는 옷만 계속 입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은호는 정말 전형적인 K 장녀로서 등장을 하잖아요. 이런 은호의 삶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작정 내가 떠안았던 일들을 중단하고 싶었던 적이나 혹은 K 장녀로서 해야만 할 것 같은 역할이나 의무를 실감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은호처럼 그런 언니나 아니면 첫째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도 너가 언니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나 아니면 너가 첫째니까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확신이 된 순간에는 저는 그 짐을 저 스스로 버렸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첫째니까 내가 언니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 자체도 동생이랑 되게 말을 많이 했어요. 1살 차이였어가지고 서로 언니 동생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친구 관계 같은 자매 관계를 가지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동생이니까 언니니까 하는 부담을 덜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장녀이기도 하고 나이 터울이 크지 않은 동생이 있어서 여러모로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관계에 어떤 의무감을 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서로에게도 되게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정말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소설에서 은호의 아빠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의 행동은 말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다는 이런 은호 아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작품을 읽는 내내 은호의 아빠가 계속 눈에 밟히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 인물에게 애틋함을 느낀다거나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되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보는 듯한 기분? 그런 기분들이 은호의 아빠를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은 전부 은호의 엄마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혹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은 또 자식한테 떠넘기기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정말 저는 가정폭력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호의 아빠와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이런 현호가 되게 걱정되기도 했다. 저는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은호의 아빠를 보면서 은호의 가족이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이끌어 나간다는 게 누구 한 명이 딱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서로 해야 할 일을 각자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호의 아빠는 그런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위치의 그런 것만 느끼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은혼의 가족이 늘 아슬아슬하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해야 또 우리는 좋은 관계의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부모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자식을 이런 세상에 탄생시킨 이상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울 의무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지도, 훈육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다만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그 이상으로 자식의 삶에 대한 개입, 강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식을 어떤 개별적인 인격으로 보지 않고 부모 자신의 대리인으로 보는 듯한 이런 태도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거는 이제 정말 말했듯이 적당한 거리감,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해도 어느 정도의 선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고 이제 독립할 시기가 되어가는 자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먼저 삶을 살아온 선배로서 조언을 하되 강요는 하지 않는 태도, 정말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기 위한 노력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기도 하고,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스스로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은 부모의 입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식의 입장으로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사실 아이의 세계가 완전히 부모의 세계 그 자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모든 걸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거나 학교에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세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제 부모와 아이 사이의 거리가 점점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리를 서로 어떻게 조절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부모도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 라고 말해도 안 되고, 아이도 부모님에게 모든 걸 다 바래서도 안 되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보고 하면서 선택은 또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몫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 소설 속에 은호가 연인 문제를 겪는다 했잖아요. 그만큼 좀 다양한 연애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는 또 어떤 걸 느꼈나요? 저는 또 이 작품 자체가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서로의 사이, 그리고 연인 관계,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인간관계에 주목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특히 은호나 준우, 카페 사장과 같은 이런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 그리고 서로 다름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은호와 준호의 연애 같은 관계에는 처음에는 되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투지만 결국 결말에 이르러서의 재회를 통해서 서로가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반면으로는 이제 카페 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말 은호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연애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어떤 폭력성,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은호의 아빠가 또 정말 투영되어서 보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아이러니함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이런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이나, 그러면서도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신념? 또 늘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1순위로 두고자 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다잡게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은호의 연애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 삶에 있는 그 연애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은호가 초반에 연애를 했을 때는 뭔가 조금 더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했다면, 현재 남자친구인 준우를 만나면서 그 연애의 무게를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호의 모습을 또 보면서 든 생각이, 저랑 아예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일이구나 라는 걸 더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애를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만 여길 수는 없는구나 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는 과연 20살을 잘 보내봤을까요? 혹은 20살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의견도 나누어 볼까 싶어요. 저는 20살을 딱 이렇게 보내고 느낀 건,
제가 참 대학 외에 다른 생활은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붙어야지라는 이 목표 하나만 있었지, 대학에 가서 내가 뭘 배우고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이런 건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대학에 오면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랑은 많이 다르게 모든 걸 저 스스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수업도 제가 뭘 들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20살이 되는 여러분은 조금 더 이제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교에 뭐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지, 대외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뭘 하고 싶다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보다는 더 나은 20살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속의 은호도 아마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20살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게 있어서도 처음 성인이 된 해는 여러모로 도전적인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건강도 많이 잃었고 또 이제 수업 같은 것들도 어려워서 갈팡질팡하는 부분들도 여러모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좋은 부분들도 분명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20살은 지금 회고하면 여러모로 정말 그 후루룩 지나간 그런 순간이 지나긴 하지만 아직 그럼에도 우리 20대는 아직 끝나지 않기도 했고 그땐 그랬지라면서 회고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충분히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분명 더 배울 거리도 도전할 거리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그런 길잡이로는 삼때 되게 그때 일을 후회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20살은 20대의 보편적인 고민을 담은 소설책이에요. 솜담 질문에서도 느껴지셨겠지만 은호의 삶을 통해 저희의 20살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20살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그럼 이걸로 오늘의 솜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